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는 밤에는 그나마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XRP 그 마스터카드 그 한국에 혹시 서비스 기능이 제공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또 제가 물어봤잖아요. 한국에 혹시 언제 오냐 이렇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좋아요만 눌러줬더라고요. 말을 해야지, 그쵸? 답답하게. 좋아요만 눌러.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여기 홈페이지 가가지고요, 조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주로 이제 XRP 관련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혹시 그 한국의 서비스 제공 그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좀 내용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제가 한국 XRP 홀더 분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답변이 오면은 제가 다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닷컴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지금 이 마스터카드 서비스가 그때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크립토닷컴 나왔을 때 이거 뭐냐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잘 이제 진행이 되면은 한국도 이제 이 서비스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소식이 나오면은 가장 먼저 제 채널에서 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어텍 XRP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There is a war.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랑? CFTC하고 SEC랑 지금 전쟁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SEC가 부패했기 때문에 CFTC하고 SEC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CFT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희는 증권이나 관리 잘해라.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잘했으면 몰랐을까? 그러니까 도저히 꼴을 봐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 이제 CFTC가 완전히 SEC한테 전쟁 선포 내지는 결투 신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SEC는 보면 뭐 이제 뭐 부패했다 그러지만 부패가 아니라 썩은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SEC의 존재 가능한 이유가 그 디스크로지먼트라 그래가지고 벌금 잔치로 돈을 버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수입이에요. 근데 이번에 리플 케이스 때문에 상당히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어떤 집단인지. 그래서 처음에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사 소송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전 SEC 의장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비난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SEC 하는 일이 너무 세상에 많이 알려질까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SEC를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하죠. 그래서 이제 CFTC라는 곳이 이제 암호화폐를 처음부터 관리를 했다면은 XRP는 증권으로 판명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이제 CFTC 전 의장 지안 카를로님도 XRP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SEC 그 전 의장 메리조 화이트도 지금 리플사 변호인단에서 XRP를 지금 디펜스 그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XRP를 증권으로 지금 묶어두려는 곳은 전 세계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 SEC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 클레이튼이랑 그 패거리들은 법정에 세워야 된다 봅니다. 어떤 이유를 잡아서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의회에서 지금 CFTC가 다시 가져간다 이제 이런 거는 둘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일단은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일단은 뭐 이제 CFTC가 이제 암호화폐 그 권한을 가져간다 이제 이런 거는 검증이 아직은 안 된 소문이니까 항상 누가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팩트인지 소문인지는 확인을 항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나 다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거는 뭐 많이 알려진 상황인데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I want to tell you what I've been told, okay? I want to tell you guys this. And I think I may have mentioned this. So here's what's going on with XRP. We're being told that this motion to seal is from the XRP side, from the Ripple Lab side. False. That's not true.
SEC is actually the SEC wants this sealed. And of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리플사에서 hitman 소환이 된 건 맞죠. 이제 그거는 이제 알려진 상황인데 그 hitman 소환 진술 내용 공개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SEC가 요청을 리플사한테 합의하는 조건으로 공개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리플사는 hitman을 소환해서 여러 증거를 잡아서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 그랬는데 hitman 소환에 있어서 그 진술을 공개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리플사에서는 hitman 소환 진술 내용을 공개 안 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SEC랑 리플사가 합의 내용에 지금 많이 진전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이제 같은 말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 나왔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엑스라는 거래소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XRP 거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록된 거래소가 393개가 있는데 73위고요. 규모를 보시면은 24시간 동안에 한 6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큰 거래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규모가 아주 작은 거래소는 아니죠. 이게 실제 거래소인데요. 킥엑스 거래소인데 XRP가 탑 게이너. 아마 이게 24시간 기준일 거예요. 이거는 뭐 탑 루저라 그러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코인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8.87%밖에 안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거래소가 그 베이스가 에스토니아예요. 에스토니아인데 이제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나라인데 XRP는 원래 미국을 제외하고는 상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가장 큰 수입원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합의 냄새라든지 소문을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좀 강하게 막고 이제 좀 딱 준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 좀 됐지만 이제 스위스 거래소에서도 XRP 상장 거래를 상장을 다시 이제 재리스팅했죠. 일단은 이제 나쁜 소식은 아니라서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업데이트 업커밍 데이트 SEC랑 리플사 이제 소송 이제 일정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건데 여기 하나, 둘,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 이건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8월 16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SEC가 그 리플사 슬랙 메시지를 제대로 안 주니까 이거 더 보고 싶다고 법원에 긴급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8월 16일까지 리플사가 SEC한테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말이 나오는 게 뭐 비트랑 이더 특권이라면서 자료 안 줬으니까 우리도 안 줄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데이터 누락으로 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17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SEC가 리플사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플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증권이 아닌 이유를 달라 그러니까 이제 SEC가 우리는 너희한테 말을 안 해줘도 된다. 우리의 특권이다. 여기 보시면은 프리빌리지라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특권인데. 이게 우리 특권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주기 싫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사님이 그래요. 왜냐면은 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계속 안 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오더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더면 이제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박이 가능한 건가?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은 다시 뭐 판사님이 다시 판결을 하는 거고요. 여기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커버리라는 게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은 본 재판이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디스커버리라는 게 법정 용어에서는 증거 게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공방이 계속 펼쳐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서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증거로 채택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못 하겠다 싶으면은 서로 확인을 해 가면서 그래 뭐 이거는 뭐 너희들이 증거로 써도 된다 본 재판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부분 너희들이 증거로 활용하는 거 반대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계속 판사님한테 가서 증거 채택 안 되게 하라고 자꾸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뭐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과정이 본 재판 전에 판결할 자료를 양쪽에서 이제 이게 완성시키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총 양쪽에서 나온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이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재판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 본재판에 그냥 들어갔다. 그럼 초딩 싸움 되는 거죠. 시스템을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8월 31일이 무슨 날짜냐면은 이제 일반 증거 개시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은 10월 15일에는 전문가 증거 개시 마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증거 개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 서류라든지 증인 신문들 이제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문가 증거 개시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서 좀 더 공식력 있게 주장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사님이 더 판결할 때 도움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제가 이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송이 만약에 4만 달러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은 그 이상이 넘으면은 90% 정도가 디스커버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5% 정도, 뭐 어떤 분은 90% 정도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한 대여섯 개 찾아봤어요. 그래서 95%만 정말로 본재판을 가고 90%에서 95%는 그 전에 합의가 이런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팩트예요. 저번에 제가 그 관련 그 이제 서류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소송이 시작한 지 거의 8개월이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깔끔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인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단점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합의 가능성인 날짜가 지금도 물론 양쪽에서 끊임없이 공방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합의에게는 분명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근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히려 힘맨 진술 공개 거부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법원 요청한 자료를 봤는데 offer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한테 힘맨 소환 진술을 말하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합의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이게 공개되면 더 유리할 텐데 그냥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생각해보니까 좀 SEC한테 미안하다 이런 거 봐주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는 무시 못합니다. 90에서 95%가 본 재판 전에 합의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언제 합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통상적으로 8월 31일이 일반 증거 개시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럼 이때 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서로 증거를 계속 모았는데 이쯤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곽이 많이 보이니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자. 그리고 여기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이 전문가 증거 개시일까지 가서 10월 15일까지 가서 다시 한번 이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빅보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9월 15일에 합의된다. 그리고 요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좀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빅보이도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뒤에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은 내년 1월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님, 그때는 네번 판사님이 아니죠. 토레스 판사님이 직접 그 서머리 저지먼트 약식 판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넘어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XRP 투자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모든 뉴스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고 항상 팩트에만 집중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맛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 수염차 한국에만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오전에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고 있어요. 새벽에 알림 오면은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오전에 8시 정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예약해두고 자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한 거 실수한 거 없나? 한번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근데 재방송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면제 같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제가 좀 방송이 좀 조용조용한 톤으로 하다 보니까 재방송 듣다가 주무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간 저도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딱 졸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솔솔 오다가 일어나 보니까 30분 깜빡 아주 잘 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잠이 안 올 때는 저는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ASMR 같은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잘자, 내 꿈꿔 이런 거. 죄송합니다. 방송이 딱딱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웃기려고 한번 무리수를 던져봤습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제레미 호간님의 변호사님이 게리 갠슬러한테 직접 이렇게 트윗을 했어요.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당신이 이더리움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더리움 MIT 그때 가르칠 때 거기서 증권이라고 한 거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꼬집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당신이 미국 증권법에 대해서 very clear, 매우 명확하다라고 말한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소유한 수백만 명의 이 미국인이 이더리움이 증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입니까? Yes or no?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짜증나는 상황이죠. 계속 말이 바뀌고 최근에는 명확한 규제가 있다 그랬는데 정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잖아요. 제이 클레이튼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게리 갠슬러는요. 그러니까 좀 더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요. 이제 규제는 생각보다 많이 진전돼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유해 드린 이유가요. 이제 게리 갠슬러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서 답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야기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짧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SEC 계획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좀 도움도 많이 받고 본인들도 투자를 많이 한 정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더 키우고 싶고 더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워낙 안 좋은 증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니까 결국은 SEC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더리움에 많이 투자했던 이제 집단들이 이더리움을 결국은 배신 때릴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더리움을 통해서 지난 2, 3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더리움 홀더이고 이더리움 홀더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딱 이렇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관련 뉴스를 유심히 보면서 제 말할 정리가 되면은 그때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송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연휴 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